집은 1억짜리가 100억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1억짜리가 100억 될 수 있습니다. 정한영은, 현석 씨는 각각 1000만 원을 5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주식과 아파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2025년 세 사람의 투자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데요. 아파트는 50억, 주식은 100억, 땅은 무려 500억이 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세 사람의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재미있는 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농지에 대한 관심도 향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심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전답, 과수원, 이 농지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2, 3년 안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실물 자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거품처럼 날아가는 그런 자산들 많죠. 하지만 땅은 그 실체가 있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국의 땅 부자들 책을 통해서 땅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 바뀐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땅 부자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땅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땅 부자들과 땅 투자 이야기입니다. 땅 부자가 되기 위해 땅을 나누고 쪼개고 깎고 메우고 건물을 세워서 5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의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반대로 땅 부자를 꿈꾸며 투자했지만 안타깝게 땅을 잘못 봐서, 잘못 알아서, 잘못 사서 발이 묶여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땅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면 아래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서점에 깔릴 예정이고요.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도 담아놨고요. 대한민국에서 땅 투자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보통은 장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보다 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현재 생활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제야의 고수들은 많은데 수면 위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책에서 제가 서두에 한번 언급을 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1974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년 동안 아파트 주식 땅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1000만 원이 50억이 되었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1000만 원이 100억이 되었습니다. 명동에 땅을 샀다면 1000만 원이 5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50년 후 그 결과는 아파트는 500배, 주식은 1000배, 땅은 약 50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해야 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땅은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매도 타이밍이 2번에서 3번 정도 오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신호가 옵니다. 땅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죠. 땅 팔 생각이 없냐고. 호재를 보고 투자하고 묵묵히 기다리면 이런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 내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매도를 할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고 매도를 하시면 수익을 확정을 짓게 되시는데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돈을 벌고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60대 초반에 교사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퇴직금 중에 1억 원 정도를 은행에 두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땅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뭘 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다가 현지 부동산에서 2만 평 정도 되는 산이 1억 5천에 나왔다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적극 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는 2억 5천이었는데 1억 원을 깎아서 급매로 나와서 얼른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평생 교직에만 있다 보니 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는데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던 찰나에 계약일 하루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겁니다. 제가 급하게 땅을 분석해 보니까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부분이 약 95% 이상 되는 보전 산지였고 개발도 불가능했고 심지어 비슷한 면적과 시기에 거래 사례가 있었는데 23,000평에 약 7,500만 원 정도에 거래된 최근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계약 전이라서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그 덕분에 1억 5천만 원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땅을 사려고 했는지. 그랬더니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그냥 2만 평이나 되는데 1억 5천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싸 보이고 나중에 언젠가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네요. 만약 이 땅을 그분이 사셨다면 이분은 매달 5천만 원의 이자를 평생 내면서 시세의 2배로 샀기 때문에 팔리지 않았을 것이고 대대손손 물려주거나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처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땅이 위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땅 투자를 하기 앞서서 이론적인 기본 지식은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고요. 반면 땅을 투자해서 실패를 한 사람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땅 부자들은 서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들은 일반 서민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법정에 경매를 위해서 자주 가는데요. 입찰 가격이 1억에서 5억 정도 하는 괜찮은 물건은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고액 경매권은 50% 정도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입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들과 경쟁할 일이 없는 거죠. 부자들은 자금력과 더불어 시간이 아주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출 없이 땅을 사고요. 서민들과 경쟁하는 구간에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죠. 서민들이 대부분 땅 투자를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한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게 되신다면 이 땅을 매도하기 전에는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계속 존속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하신 분 중에 세종시에 4년 전에 8억 원 정도 주고 땅을 사신 분이 계셨는데요. 8억 원 중에 약 5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현재 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약 23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 땅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물건들도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가 거의 월급 받으시면은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억을 손해보고 대출만 승계해가는 조건으로 땅을 내놓았는데도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약 이 땅을 대출 없이 샀다면 이런 부담 없이 계속 보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출 이자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가장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종시는 향후 호재가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이 올해 초에 개통이 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년 후인 2026년 말이 되면 안성 세종 구간까지 최종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거리가 약 1시간 30분에서
50분 정도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이 고속도로 교통망은 땅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땅을 투자하실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땅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가장 명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배산 임수 하면 떠오르는 영구 음수형 길지가 바로 서울의 한남동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까지 총수의 저택이 이곳에 있고 북쪽으로는 남산과 매봉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내려다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남향의 땅에 거북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형태의 영구 음수형 길지, 원래 거북이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거북이처럼 알을 많이 낳는 재물이 많이 쌓이는 그런 길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 한남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싼 아파트 나이는 한남이나 한남더힐 아파트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니겠죠.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명당으로 경기도 구리 아치울 마을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구리지만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남쪽으로 한강이 있고 마을 안에 아치울천이 있어서 이중으로 물이 있는 형상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곳 가시면 뒤쪽으로는 아차산과 용마산 그리고 망우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 한강과 아치울천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트리플 배산의 더블 임서의 명당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명당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명당이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땅값이 거침없이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명당을 찾아서 한번 알아보신다면 향후 땅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땅 부자들이라는 책은 저의 세 번째 책인데요. 저의 첫 번째 책은 지금은 땅이 기회다 라는 토지 투자 및 토지 개발에 관한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 라는 부동산 경매 책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책 자체가 상당히 독자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용어나 여러가지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내용들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의 땅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좀 더 실전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서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 책처럼 재미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 사례를 소개했는지, 그리고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토지 시장에서 핫한 주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세컨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인데요. 요즘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땅을 삽니다. 당장 세컨하우스를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땅을 구입해 놓고 나중에 건축할 계획으로 사 놓는 건데요. 답답한 도심을 떠나서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과 텃밭도 가꾸면서 세컨하우스에서 지내다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컨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지는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헌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샀다가 팔았다가 하시면 투기라고 보고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셨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LH의 농지 투기 사건이 더 불을 지펴서 지금 현재는 농지법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요.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기존 농막이 너무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숙박을 할 수 없지만 숙박시설로 변질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일거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 1월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도시민들에게 세컨하우스와 주말 농장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 지 이제 3개월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촌 체류용쉼터가 가장 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근교 쉼터가 가능한 관리지역 농지는 향후 몸값이 엄청 상승을 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면서 농지의 땅값이 상승한다면 더불어 농지에 대한 관심도 향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심 근처에 있는 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전답 과수원, 이 농지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 2, 3년 안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아래 링크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출판사 전화번호도 아래에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쉽게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땅 부자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땅은 실물 자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거품처럼 날아가는 그런 자산들 많죠. 하지만 땅은 그 실체가 있고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남아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대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산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땅은 언젠가는 큰 복덩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국의 땅 부자들 책을 통해서 땅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바뀐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땅 부자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땅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땅 부자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